네, 바로 이어서 대담한 대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을 가르고 있는 여러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네네. 이 자리에 또 저기 출연하시기로 했다가 전화 연결로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예. 워낙에 또 바쁘시기 때문에 일정들이 예, 빡빡하시죠? 예, 예, 예. 예. 아마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한 2, 3일간 좀 민주당이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더욱더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 장외 집회도 있었고 현장에 김민석 최고가 계셨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좀 먼저 전해 듣고 싶거든요. 어땠습니까? 집회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예, 집회 건가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집회 분위기는 그날 뭐 이렇게 현장에서 그 사진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경찰 추산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있었던 이번이 세 번째 집회인데 일단 숫자가 더 많아졌고 예. 또 저녁에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많아진 것을 보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걱정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날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 첫 집회였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관심이 높았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에 대한 이렇게 참가자들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지켜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고 예.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연설을 이렇게 듣고 봤습니다. 예, 어떤 대목이 인상적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었을까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수사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결국은 정권 교체의 대세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재확인 또 그 부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의지가 딱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굴곡이라든가 이런 곡절이 혹시라도 지금 정권 교체의 대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에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을 많은 분들에게 안심이랄까,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시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선고 내용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표현을 좀 자제해 왔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이제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발표를 했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항소심까지 나아가야 될 텐데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요? 뭐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떨어진 사람이 누군가를 뭐 낙선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당선 목적조차도 아니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더구나 징역형을 때린 경우가 거의 뭐 전무후무한 상황이어서 예. 그 자체로 일단 이게 과연 합리라고 볼 수 있겠나, 거의 감정적인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게다가 뭐 그 근거가 되는 어떤 판결의 논리를 구성한 근거들이 그냥 검찰이 조작 기소하고 이렇게 잘못 짜깁기 한 걸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어서 이게 도대체 법리나 아니면은 균형 감각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도 하고 또 다들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징역 1년형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 그 예상치 못했다. 즉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흔히 분류하는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반대 그냥 진영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고 뭐 그 맨날 이재명 뭐 저 잘못되라 이렇게 거의 주문 외우는 국민의힘이나 아주 극단적인 분들조차도 예예.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아예 생각을 못했다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통상적인 합리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어서 도대체 저게 뭘까? 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거 그냥 감정이 섞인 거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데 뭐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좀 당황스러웠던 분위기가 좀 읽혔는데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제 항소심의 경우에는 뭐랄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대처가 아니라 이제 당 차원의 대처로 집중하기로 한 걸 의견이 좀 좁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방향은 거의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일각에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김건희 지키기에 완전히 전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 총선 때 그 별로 득을 못 본 이조 심판론 비슷하게 계속 이재명 때리기 하고 민주당 때리기만 이제 하면서 예. 무슨 이번 재판의 결과에 뭐 당의 재산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워낙에 좀 쓸데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법적 정치적으로 이것이 당의 어떤 대한 공격까지로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그간에는 저희들이 이 어떤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은 했지만 재판 대응은 그야말로 개인의 몫으로 놔둬왔는데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그 재판 대응에 대해서도 당이 할 수 있는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집중적으로 이제 항소심이 이제 아마 굉장히 빨리 잡힐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당 차원의 어떤 대응력을 더 집중적으로 발휘하겠다는 말씀으로 좀 읽히고요. 아까 저희가 장외 집회 그 얘기를 시작으로 했습니다만 장외 집회에 나온 분들의 목소리나 또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잠시 전달해 주셨습니다만 장외 집회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되면서 그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주 일각에서는 좀 우려하는 바 너무 이재명 대표 개인에만 집중되면 흔히 우리가 그 집회의 성격 김건희 특검 내지는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오히려 뒤로 밀리고 이재명 대표를 너무 지키기 위한 집회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더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그것 자체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집회가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지 않고 예. 그 집회의 목표와 주제가 선명하게 김건희 특검의 관철,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왔고, 예. 근데 모든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공세나 비판을 다, 그거 너네 다 그냥 이재명 지키기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논리가 있는,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근데 이번 판결 정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 전체 집회의 기조나 흐름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더 명확하고 강하게 이럴수록 이 정권과 어떤 김건희 특검 문제를 선명하게 집중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사법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이제 이런 분들인데 역시 반대 진영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2년 반 동안 좀 가혹하게 있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좀 미진한 상황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 사법적 처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답답함이 아마 장외 집회에서도 있었고 뭐 이제 기존에 있어왔던 그런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릇은 결국 특검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특검법 뭐 처리나 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은 뭐 사실 저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두 번이나 실패했던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민의 어떤 뜻과 바램과 요구가 점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야말로 당파성을 넘어서 양심을 갖고 헌법기관으로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뭐 그 투표하면 국민의힘은 싹 밖에 나가고 이런 건 뭐냐 창피하게 차라리 그냥 여야 가리지 말고 가나다 선으로 다시 섞어 앉아서 지금부터는 다 국가적 중대사들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투표하자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런 입장이고요. 음. 그런 입장에 서서 투표해야 나라의 미래도 있고 보수의 미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식과 양심을 기대해야 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다. 즉, 물론 국민들이나 다수 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이 투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이탈표? 이걸 바라는 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너무 순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순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칙이죠. 예, 예. 지금 현재의 민주적인 어떤 원리의 상황상 현재 야권표는 탈탈탈탈 누룽지까지 다 긁어도 192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때 최소 10표 정도가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국가의 과제는 풀어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거부하면 모든 것이 거부되는 세상인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양식 있는 10명의 동조가 또는 뭐 꼭 동조가 아니라 본인들의 양식 있는 선택이 필수인 거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건 분명히 뭐 김민석 최고께서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수의 국민분들도 마찬가지의 느낌이실 텐데 만약에 이번에 무기명 투표에서 또한 자동적으로 법안이 폐기되게 된다면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뭐 그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경우의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니까 뭐 민주당 차원의 사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퇴진 내지는 사퇴까지 요구를 하는 분들이 여당 일각에 있더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미 판단이 각종 지표로도 나오고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나 사과 잘 하라고 하고 목소리 예. 내는 것이 본인들이 할 일이지. 네. 지금 뭐 큰 본질의 흐름을 봐야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선상에서 또 비교가 될 거란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 당 차원에서도 매번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매일같이 이제 받아보실 테지만 지난주 이 한국갤럽 조사가 오히려 3% 상승하면서 20%대로 회복했다라는 보도를 언론사들이 내더군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또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 지지율을 회복했다고 보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우리가 경제에서 뭐 경제의 상승, 하강, 등락, 인플레, 디플레 이런 것들은 추세를 얘기할 때 항상 미세 등락을 이렇게 포함하면서 추세선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김건희 문제가 그대로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모양인데 무슨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고 무슨 기대가 나아지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국정이 진행돼서 뭐가 조금 호전되면 나라를 봐선 다행이지만 지금 이 정권과 대통령의 하는 행태를 보아서 변화할 대목이 없는 것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지지율 추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과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민도나 분노를 제가 이제 비교를 감히 해보건데 그때 못지않게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분노를 저는 느낍니다만 지지율의 어떤 등락이나 이런 것들은 유사하게 흘러가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유사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종국에는 뭐 더 떨어질 것이고 한 자릿수의 지지도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김민석 최고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제 전문가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작성한 그 지지도의 등락표를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이 정권의 지금 지지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지지도나 비판도 이런 것은 그때 못지않게 이렇게 쭉 하강 추세에 현재 있다. 그것이 예. 대략 아마 10% 후반대에서 20% 전후에까지 지금 내려와서 잠시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의 하강세는 뭐 지난 시기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 그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골프 논란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기존에 켜켜이 싸워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요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슈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지지율 하강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요? 김민석 최고는 어떤 거에 좀 집중하고 모든 계십니까? 문제가 다 중요하고요. 예. 뭐 골프나 이런 문제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과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특히나 과거 총선 때는 여러 것이 있었지만, 무슨 대파값,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 이렇게 감정선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골프 같은 것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이 국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은 현재로 봐서는 남북 그러니까 간의 긴장을 관리하는 문제와 외교를 에 대처하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그 점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국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 인식의 기조가 잘못돼 있다는 점과 예. 그다음에 어제도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이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살얼음 같은 상황에서 또 관리를 못해서 또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저는 정권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국정을 더 이상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예. 그런 수준의 제일 근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정은 어떻게 좀 회복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지만 외교는 한번 틀어지면 안 된다. 예. 남북 관계도 그렇다. 이런 것이 이제 과거의 어떤 금언처럼 있는 것이어서 제일 근본은 정치나 경제나 일단 국민이 안전하고 전쟁이 없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관리 의지와 생각이 없고 오히려 분쟁을 격화하려고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김건희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정권의 가장 근본적인 아주 추악한 모습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제 계엄설 의혹, 계엄령 의혹을 가장 뭐랄까 네, 소리 제가 높여서 제기를 제기해 강하게 주셨던 분이 했습니다. 예. 예, 김민석 최고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정부 여당 쪽에 이제 힘 빼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잘 먹혀 들어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또 그것이 일정하게 입증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이 정권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도 있지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일어나든 아니면 남북 간에 일어나든 아니면 광화문의 집회 현장에서든 충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음,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안보 드라이브라 뭐 이런 거를 걸고 그러면서 김건희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예, 이것이 이미 일관되게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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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보다 훨씬 공감과 어떤 재확인의 폭이 넓어진 상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의 상황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뭐 저는 국방부 장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탄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최악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음, 원래도 사실은 경호처장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충암파라는 이유 때문에 픽업된 건데 미국의 도청도 못 맞고 사실은 무인기도 못 맞고 오물풍선도 못 맞고 사실 다 뚫린 실제 책임자 아닙니까? 저게 충암파 아니면 저 자리에 갔겠습니까? 더구나 국방장관까지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게 파병 얘기를 계속하고
또 사실상의 파면 얘기를 계속하고 지금 남북관계의 대북전단이라든가 무인기, 대북 확성기 이 옥신각신 상황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도 제가 회의에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만은 예. 국방부 장관 최우선 탄핵 대상으로 검토를 저 스스로 지금 하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예, 일관된 기조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이 전화 인터뷰로 김민석 최고위원 모셨는데요. 다음에는 시간이 허락될 때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요. 기존 저희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에 대한 분위기나 기류도 좀 전달을 받고 또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평가도 좀 해보고요. 현재 전국에 대한 분석도 좀 들어봤습니다.